주분 교과서 읽기 히드마 TV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 역사입니다. 최초의 국가 고조선. 우리 역사에 나타난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다. 환인의 아들 환웅과 곰에서 사람으로 변한 웅녀가 결혼하여 낳은 당구만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이러한 고조선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뿌리를 찾는 것이다. 동굴에서 무리지어 살던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더 나아가 국가를 세우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고조선, 삼국유사. 고조선이라는 이름은 고려 시대에 일현이 쓴 역사책 삼국유사에 처음 나온다. 고조선의 본래 이름은 조선이다. 당군만검이 새로 세운 조선을 위만 조선과 구별하기 위하여 고자를 붙인 것이다. 이 시대의 생활 모습을 알아봅시다.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는 기원전 2000년경부터 구리에 주석 등을 섞고 불에 녹여 만든 청동기가 등장하였다. 청동기는 만들기가 어렵고 귀해서 주로 거울, 방울, 검 등과 같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도구나 지배자의 무기 장신구로 쓰였다. 신문이 청동거울, 국립중앙박물관. 거울 뒷면에 꼭지를 달아 끈을 매도록 되어 있다. 비파형 동검. 청동으로 만든 칼의 모양이 비파라는 악기를 닮아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청동기 시대에도 농사를 지을 때는 석기 시대처럼 여전히 돌과 나무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였다. 그들은 반달돌칼로 곡식을 수확한 다음 무늬가 없는 민무늬 토기 등에 담아 보관하였다. 반달 돌칼,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민무늬 토기, 국립중앙박물관. 에는 사람이 죽으면 고인돌이라는 무덤을 만들었다. 고인돌은 받침돌이 커다란 덮개돌을 고여 있어 붙인 이름이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고인돌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다. 특히 전라북도 고창, 전라남도 화순, 인천광역시 강화 지역에 고인돌이 많이 남아있다. 이들 유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청동기 시대에는 지배자와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다른 마을과 사람들과 싸우는 일도 잦아졌다. 사람들은 다른 마을 사람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마을 둘레에 도랑을 파고 나무로 성벽을 세워 방어하였다. 지배자의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마침내 국가가 세워졌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세워진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다. 당군한검 이야기를 통하여 고조선의 건국 과정과 역사적 의미를 알아봅시다. 세계 여러 나라에는 그 나라가 처음 세워질 때의 이야기인 건국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우리나라에도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실려 전해오고 있다. 삼국유사, 고려시대의 승려, 이련이 쓴 역사책이다. 오늘날 남아있는 역사책 중에서 당군한검 이야기가 실려있는 가장 오래된 책이다. 당군안검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뜻하는 당군과 정치 지배자를 뜻하는 왕검이 합쳐진 말입니다. 환웅이 정말 하늘에서 내려왔을까? 곰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당군안검 이야기에는 신비로운 내용이 많다. 고조선 건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하여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당군 왕검 이야기. 하늘을 다스리는 환인에게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환웅은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고 싶어 하였다. 환인이 환웅의 뜻을 알고 내려다보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한지라. 천부인이라는 하늘의 증표 3개를 주어 땅으로 내려가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은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와 무리 3천여 명을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에 있는 신당수 아래로 내려왔다. 환웅은 그곳을 신시라 부르고 곡식, 질병, 형별, 선악 등 360여 가지나 되는 인간의 일을 다스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환웅은 그들에게 쑥과 마늘을 주며 말하였다. 이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사람이 될 것이다. 곰과 호랑이는 쑥과 마늘을 가지고 어두운 동굴로 들어갔다. 그러나 동굴에서 쑥과 마늘만 먹으면서 견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고 말았다. 하지만 곰은 잘 참아내어 21일 만에 여자로 변하였다. 여자가 된 곰은 환웅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당군 왕검이다. 당군 왕검은 자라서 아사다를 도읍으로 정하고 나라를 세워 조선이라 하였다. 삼국유사. 환웅은 정말 하늘에서 내려왔을까?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하늘의 자손임을 내세워 지배자의 신성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 환웅은 왜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를 거느리고 왔을까? 바람, 비, 구름은 농사 짓는 데 중요하잖아. 당시 사회가 농사를 중요시했던 것 같아. 또 훌륭한 지배자가 되려면 농사를 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 아니, 곰이 사람으로 변해 환웅과 결혼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곰과 호랑이는 그러한 동물을 숭배하는 무리를 뜻한다고 생각해. 따라서 곰이 사람으로 변하여 환웅과 결혼했다는 것은 곰을 숭배하는 무리가 환웅이 거느리고 온 무리와 결합했다는 뜻일 거야. 고조선을 세운 당군왕검은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과 곰에서 사람으로 변한 웅녀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청동기 시대에 하늘의 자손임을 내세운 강한 세력이 다른 무리를 통합하여 세운 나라가 고조선임을 알 수 있다. 작은 이야기, 큰 역사. 이련은 왜 삼국유사를 썼을까? 이련은 고려 후기의 승려이다. 삼국유사는 우리 역사가 고조선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최초의 기록이다. 이 책에는 신비한 이야기들이 함께 전해지고 있다. 이련이 신비한 이야기들을 역사적 사건과 함께 쓴 까닭은 무엇일까? 삼국유사에 쓰여있는 신비한 이야기들은 단순히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하늘의 명을 받든 고귀한 민족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또 우리 민족이 중국과 대등하게 역사를 발전시켜 왔다는 자부심을 나타낸 것이기도 하다. 이련은 밖으로는 몽골이 고려를 침략하고 안으로는 지배층의 권력 다툼으로 나라가 어지럽던 시대에 태어나 일생을 보냈다. 그 속에서 나라를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다가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와 역사적 사건들을 정리하고 기록하여 삼국유사를 편찬한 것이다. 군위 인각사 복악국사타 및비 경상북도 군위 복악국사로 불리는 이련은 인각사에서 삼국유사를 완성하였다. 그의 사리탑과 업적을 기록해 놓은 비석이다. 경상북도 군위 고조선의 법과 유물을 통하여 고조선 사회의 특징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봅시다. 고조선에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8개 조항의 법이 있었는데 현재는 3개의 조항만 전해지고 있다. 고조선의 법.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 자가 사람을 죽였어.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상처를 입혔으니 곡식으로 갚으시오.
여기 곡식을 가져왔으니 용서해 주시오. 도둑질한 자는 도둑 맞은 집에 노비로 삼는데 죄를 면하려면 50만 전의 돈을 내야 한다. 도둑이다! 노비가 되지 않으려면 50만 전을 내시오. 농경문 청동기에는 토기에 수확물을 담는 모습, 따비로 땅을 가는 모습, 괭이질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 농경문 청동기는 대전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해지는 것으로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농사 짓는 모습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서남부 지역에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하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토기에 수확물을 담는 모습, 따비, 논이나 밭을 가는 농기구인데 이 따비로 땅을 가는 모습, 농경문 청동기, 국립중앙박물관, 농사 짓는 모습이 새겨진 청동관이다. 괭이질하는 모습. 생활 도구도 이전과 달라져 고조선 사람들은 곡식이나 음식을 다양한 모양의 민무늬 토기에 담았다. 옷은 삼배, 동물털, 비단 등으로 만들어 입었다. 대부분의 사람은 집신을 신었지만 신분이 높은 사람은 가죽신을 신기도 하였다. 집 짓는 기술이 더욱 발달하여 사람들은 신석기 시대의 움집보다 땅 위로 올려 지은 움집에서 살았다. 미송리식 토기, 청동기 시대에 사용된 민무늬 토기로 평안북도 의주군 미송리 동굴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유물의 용도를 그림에서 찾아보면서 고조선 사람들의 식생활 모습을 알아봅시다. 뼈로 만든 칼과 숟가락, 국자, 시루, 고조선 사람들의 움집 앞 생활 모습. 작은 이야기, 큰 역사. 고조선의 문화 범위는 어디까지였을까? 고조선은 우수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다른 세력을 정복하거나 통합하면서 영토를 확장하고 큰 나라로 성장해 갔다. 당시 고조선의 문화 범위는 비파형 동검과 미송리식 토기, 탁자식 고인돌의 분포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이것들은 고조선의 특징을 담고 있는 유적과 유물이기 때문이다. 우와, 전국적으로 다 있고 중국에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